자,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수업 진행 방식이랑 개인 소개 진행했고요. 자, 일단 수업 진행에 앞서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좀 얘기 좀 잠깐만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출석 잘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거의 좀 안 빠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한 2번 정도, 부담 없이 좀 간단한 거 제가 과제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프로젝트로 좀 지금 수업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약간 변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제출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할까, 아니면 간단하게 좀 시험을 볼까.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랑 좀 협의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 지금 현재는 좀 프로젝트 위주로 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한번 좀 의견을 조율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시험을 뭐 대체하는 방법 뭐 하던 이렇게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수업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라는 수업인데,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일단은 뭐 바로 뭐 유니티나 뭐 이렇게 사용 방법이나 뭐 C# 언어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 좀 약간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이해하려면 프로그램 방법 론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 방법 론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절차 지향 방법이 프로그래밍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절차 지향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언어 한번 볼까요? 언어는 어떤 언어가 있냐? 자, C 언어, 그 다음에 코볼, 그 다음에 파스칼, 요새는 많이 안 쓰죠? 파스칼, 뭐 이런 언어가 있고요.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를 보면 C++,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자바, 이렇게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뭐 기타,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겠죠. 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이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판기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절차 지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순서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뜻해요. 잠시만요. 자, 순서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자, 어떤 사람이 자판기에서 물건을 하나 구매를 할 때 어떤 절차가 있죠? 일단은 한번 나열을 해보면, 고객이 돈을 준비하여 자판기에 넣는 게 우선이겠죠. 순서가. 그죠? 그 다음에 자판기는 돈을 검사하여
준비된 제품과 잔돈을 주겠죠. 자, 그럼 다시 고객은 잔돈과 제품을 받아간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보면 이게 순서에 따라서 자, 고객이 돈을 준비해서 자판기에 돈을 넣고 자판기는 돈을 검사한 이후에 준비된 제품과 잔돈을 주고 고객은 잔돈과 제품을 받아간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 방법을 절차 지향 프로그램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객체 지향이 됐을 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자, 이 앞에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 이거는 순서를 뜻하고요. 객체는 하나의 객체, 오브젝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방법으로 아까 자판기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자판기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판기를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자판기에서 물건을 구매 이게 맞겠죠? 죄송합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따져보면 자, 객체 지향에서는 어떻게 하냐. 자, 고객이라는 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판기라는 객체가 있어요. 자판기 이렇게 객체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하는 일은 뭔가요? 돈을 넣는 행위 된다 라는 행위랑 그 다음에 돈을 넣고 자판기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도 있겠죠. 돈을 받는다 라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받는다 다라는 행위가 있어요. 고객 관점에서는 그렇죠? 위에서 보면 고객이 돈을 준비해서 넣는 행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은 잔돈과 제품을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고 제품을 받아간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판기 입장에서 보면 자판기는 어때요? 돈을 받는 행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행위가 있어요? 돈을 검사한다. 그죠? 자판기는 돈을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돈을 준다. 고객한테 돈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준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하는 행동과 자판기가 하는 행동을 따로 이렇게 객체로 구분을 해서 상호 어떻게 하냐면 고객은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자판기는 그 돈을 받은 걸 갖다가 검사를 한 다음에 돈을 자판기가 뱉어주면 고객이 이렇게 돈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판기가 제품을 주게 되면 이렇게 고객은 제품을 받게 된다 해서 이렇게 객체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갖다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절차 지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많이 썼던 방법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 객체 지향 프로그램 방법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되게 좀 설명만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추후에 실제 그 제작을 통해서 배우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절차 지향 프로그램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노트북 PC죠. 노트북. 뭐 사용 예라고 할까요? 사용 예. 자, 노트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트북이나 올인원 PC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품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죠. 근데 일반 데스크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데스크탑 어떻게 되어 있나요? 키보드 따로 있고요. 모니터 따로. 그 다음에 PC를 열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인보드 따로. 그 다음에 또 뭐가 따로 있어요? 그래픽 카드 따로.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따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램이라고 하는 램 따로. 뭐 이렇게 있겠죠. 자, 가장 큰
장점, 객체 지향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자, 절차 지향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절차 지향일 때 고객과 자판기 이런 것들이 행위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해서 되게 간단하게 프로그램 할 때는 좀 효과적이지만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면 얘는 절차 지향은 이렇게 뭐 유연성이 없다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를 다른 데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객체 지향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고객의 행위와 자판기 행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또 다른 객체와 어떤 행위들 이렇게 할 때 고객은 따로 이렇게 재활용도 가능하고요. 자판기 역시 고객이 자판기에 어떤 행위 영향을 주듯이 다른 객체랑도 이렇게 서로 어떤 그 인터랙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판기 따로만 이렇게 따로 재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데스크탑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래픽 카드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다른 카드를 이렇게 더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하드디스크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떼낸 부품을 또 다른 데서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그 재사용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다 객체 지향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언어를 배우기에 앞서서 두 번째 시간은 뭘 해볼 거냐면, 자, 콘텐츠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강으로 따로 뺄게요. 3강 이렇게 이게 좋을 것 같아요.